음향 시스템의 명료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향기가 비싸다고 좋은 음질이 재생이 될까요? 이것은 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음질의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비싼 악기가 아니고 좋은 연주 실력이죠. 음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기기가 비싸다고 좋은 음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음향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좋은 음질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음향기기의 음질 평가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재생음의 원음이 얼마나 비슷한가로 음질을 평가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기호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음질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질을 평가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주관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향 특성 데이터를 측정하여서 평가하지만은 청감으로 느끼는 것과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청감으로 음질을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기에는 음향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서 좋은 것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네요. 자, 어떤 스피커를 재생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음질을 평가를 시켰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0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00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평가 기준이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일괄된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차가 아주 많은 것이 오디오의 음질 평가입니다. 음향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뭘죠? 음량을 크게 해서 음성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음량이 커야 되고 또 모든 자석에서 음량이 균일하게 들려야 됩니다. 또 명료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음질이어야 합니다. 또 하울링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좋은 음질이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의 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를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은 자연스럽지가 않죠. 주파수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소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음인 거죠. 자, 스피커에서 3m 떨어진 지점입니다. 소리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스피커가 좋지 않아서 명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간에 잔향이 너무 많아서 소리가 명료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음향기기의 품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성이 명료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량이 또 작고 스피커 시스템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룸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 음원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이 명료하게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음향기기 품질이 나빠서 음성이 명료하지 않게 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향기기의 품질과 명료성과는 관계가 없다. 보십시오. 오늘 장사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학교 학생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부터 예, 아주 크지 않은 체육관인데도 잔향이 많아서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음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료도죠. 명료하지 않은 음향 시스템은 쓸모가 없습니다. 명료도를 열화시키는 요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료도 요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향 시스템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화 요인을 정확히 우리가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음향 시스템의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음향 환경, 스피커 특성, 음향 시스템 특성, 기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이 건축 음향 환경이고, 그 다음에 스피커 시스템,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환경으로서는 소음 레벨, 주변이 시끄러우면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또 잔향이 굉장히 많은 경우, 잔향선이 길어서 너무 울리는 경우, 또 직접 음대 반사비가 낮은 경우, 또 정제파나 에코에 의해서 명료하지 않은 경우, 이 원인에 의해서 명료도 열화연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에는 스피커 특성 중에서 주파수 특성, 스태깅 및 스프레이. 스태깅, 스프레이. 스태킹은 스피커를 우아래로 쌓고 스프레이는 옆으로 쌓는 것을 말합니다. 커버리지 지향각이죠. 그 다음에 스피커 설치 위치, 스피커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음질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커 튜닝. 음향 시스템에서는 확성 레벨, 주파수 대역, 왜곡, 시스템 튜닝, 이런 팩터가 있고요. 기타로서는 사용자의 발성 정확도와 속도, 사용자가 발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발성을 너무 빠르게 하기 때문에 명료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청취자의 청각 특성 및 이해도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겠죠. 명료도는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의 음성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미가 없는 다음절 50개가 있습니다. 이 50개를 다 받았으면은 명료도가 100%. 만약에 40개를 받았으면은 80% 이렇게 명료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N, 쩔, 벙, 린, 수, 귀, 너, 혈, 마. 잔향이 없을 때는 음절을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잔향이 있으니까 명료도가 낮아지죠. 명료도는 현재 통신에서 통합품질 척도로 사용되고 있고, 강의실과 같은 건축 공간에서 명료도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음향 시스템에서는 음성이 얼마나 명료하게 재생되는가가 시스템의 좋은 음질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명료도는 이와 같이 통신에서 통합품질, 실내에서 음성 전달 특성, 음향 시스템의 음성 전달 특성, 음악에서 보컬의 전달 특성, 비상방송 시스템의 음성 전달 특성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료도, 명료성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청취해서 평가할 경우에는 악기음보다는 음성이나 보컬을 청취하는 것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음성은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면서 24시간 동안 계속 듣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음악을 들어서는 소리가 명료한지 명료하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음성은 악기음보다 왜곡이 쉽게 잘 지각이 됩니다. 음악음은 여러 악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명료도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명료도 판단도 쉽고 왜곡도 잘 지각이 됩니다. 아시아 전당입니다. 굉장히 울리는 공간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녹음을 해본 겁니다. 울림이 많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명료하지 않죠. 홀에서 녹음한 음입니다. PCM is an abbreviation for pulse code modulation. In this system, for the transmission of signals, analog signals are changed into a pulse code consisting of digital signals. 자, 음성을 듣는 데는 약간
잔향이 좀 많은 것 같죠. A식장을 가서 축가를 부른 노래를 녹음을 한 겁니다. 실내가 굉장히 울리고 또 시끄럽고 해서 가수의 가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강의실에서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조그만 PC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음을 듣고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These are nice photos, May. Who's this? It's my friend, Linda.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Los Angeles.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실내가 울리고 또 스피커의 음질이 이것은 좋지가 않아서 소리가 명료하지 않은 거죠. 명료하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듣기 평가 시험을 하는 것은 시험지가 인쇄가 흐린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시험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고, 내가 실력이 좋아도 명료도가 좋지 않는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자, 이것은 역에서 녹음한 역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울리고 흡음재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울리고 또 시끄럽고 해서 무슨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호흡 레벨 73dB입니다. 셋이 출발하는 부산행사 나와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바로 밑입니다. 컬럼 스피커 바로 밑입니다. 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스피커 바로 밑에까지 가서 녹음한 안내 방송입니다. 자, 애국의 공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공항도 다 소리가 명료하지 않아요. 자, 몇 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입니다. 선장은 탈출을 해버리고 학생들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해경이 와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여기 있는 호은 스피커를 가지고 탈출하라고 안내 방송을 하는데, 배 안에서 학생들이 이 안내 방송을 들었으면 탈출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방송이 안에 들렸을까요? 아마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들렸으면 학생들이 탈출해서 구조되었을 건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상시 안내 방송은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방송이에요. 자, 모든 건물을 지으면은 그 안에는 항상 소방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 관련 소방 기술 기준을 보면은 스피커를 25m 이내로 설치를 하고 스피커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나면은 소방 기술 기준에 합격이 됩니다. 90dB 이상이 되면은 명료한지 명료하지 않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90dB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명료하지 않은 이런 방송, 비상 방송은 쓸모가 없는 거죠. 애국 같은 경우는 이런 STI메타 명료도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측정을 해서 STI 0.5 이상이 돼야만이 소방기술 기준에서 합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음악에서의 보컬의 명료성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가수의 가사가 얼마나 명료하고 또렷하게 들리는지 한번 신경을 써서 들어봅시다. 가사를 알아들 수 없는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이유는 뭘까요? 가수의 목소리가, 가수의 보컬이 잔향이나 악기음들의 마스킹이 되어서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악에서 보컬의 가사가 얼마나 명료하게 들리는가가 좋은 음질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컬이 있는 음악을 청취할 경우에는 보컬음이 다른 악기음보다 제일 앞에 정의되고 명료하게 들려야 됩니다. 마치 가수가 내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명료하게 잘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음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본에서 나온 가라오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라는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오케는 오케스트라의 약자입니다. 즉 비어 있는 오케스트라. 무엇가 비어 있냐? 무엇이 비어 있느냐? 보컬 대역이 비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예를 들어서 20에서 2만 헬스 음이 전부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컬을 실으면은 보컬이 이 오케스트라 음에 의해서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컬 대역을 이렇게 커트를 시켜놓고 여기에 보컬을 집어넣어야만이 보컬이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믹싱할 때는 베이스, 보컬, 하이가 이렇게 각 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도록 믹싱을 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와 보컬을 연주를 할 때는 이 보컬 대역을 약간 이렇게 컷을 해주면은 보컬이 피아노에 마스킹이 되지 않고 명료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내용, 명료도에 해당이 되죠. 근데 명료하지 않은 음을 들 때는 그 사람의 감정도 내가 잘 알 수 없고 표정도 잘 알 수 없고 또 태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음이 명료해야만이 가수의 목소리가 내가 명확하게 들려야만이 가수의 감정도 표정도 태도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명료한 음과 명료하지 않은 음은 영상의 해상도나 초점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영상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음성의 명료성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초점이 맞지 않는 영상입니다. 명료하지 않은 음성하고 똑같죠. 명료한 음성입니다. 명료하지 않은 음성, 명료한 음성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영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만 소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죠. 잠시 청각의 라우디니스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저음에서 고음까지 이렇게 쭉 똑같은 레벨로 재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음입니다. 스피커에서는 똑같은 레벨로 재생하는데 사람의 귀에는 저음이 좀 잘 안 들리죠. 또 고음으로 갈수록 잘 들리지 않죠. 4kHz가 가장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4kHz 대역이 감도가 제일 높다라는 얘기네요. 20에서 100Hz를 저음이라고 합니다. 저음은 펀치력, 음량감, 자연성과 관련이 되고 에너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제파가 생기는 대역입니다. 중음 100에서 1000Hz 사람의 음성 모든 악기음의 기본음은 이 대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면은 두께감이 있고 너무 많으면은 둔탁하고 너무 적으면은 소리가 굉장히 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10kHz 고음은 명료도 해상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역입니다. 그래서 명료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대역인데 문제는 마스킹이 되기 쉽고 간섭이 생기기 쉬운 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고음 10kHz에서 20kHz는 에너지는 적지만은 해상도와 화려함과 관련된다. 음성의 스펙트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에서 1000Hz는 모음 대역입니다. 모음 대역이요. 그런데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레벨이 큽니다. 1000Hz 이상에서 5kHz까지가 자음 대역이에요. 자음입니다. 자음은 모음보다 20dB 이하로 레벨이 작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됐던 우리 한국어가 됐던 간에 자음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명료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파수 대역별로 명료도 기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kHz, 4kHz, 1kHz 순서대로 명료도 기여율이 아주 높아요. 2kHz는 30%, 4kHz는 25%, 1kHz는 20%네요. 그래서 1, 2, 4K, 1에서 4kHz 대역의 명료도 기여율은 75%가 됩니다. 따라서 1에서 4kHz 대역의 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레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소음에 의해서도 마스킹이 되기 쉽고 잔향에 의해서도 마스킹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명료도를 높이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1에서 4kHz 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에서 4kHz 대역은 명료도 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기가 먹었다라는 말이 있죠. 소리는 잘 들리는데 말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1에서 4kHz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다, 잔다, 판다, 산다, 한다와 같은 단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경우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에서 4kHz 대역은 명료도의 가장 기여율이 높은 대역이다. 명료도 대역이다. 이걸 하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